All About 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요. 우리 생생법률쇼에 참 자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그런 사연들과도 좀 연관돼 있는 그런 주제 잡아봤어요. 사실혼과 재산 분할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오늘 하나하나 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사실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말씀 주셨듯이 이제 사실혼이 뭐냐 이런 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상담에도 많이 이제 저기 들어오는 내용이고 한데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 이제 동거하는 이제 커플들도 많아지고 정식으로 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이제 생활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실혼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률상 혼인은 아니지만 그 사실상의 이제 혼인 관계에 있는 어떤 그 내연의 부부 관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조금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 단순히 이제 함께 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동거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 서로 간에 당연히 부부로 인식을 하고 있고 양자 간에도 그렇게 그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변인들도 뭐 가족이나 지인분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부부로 인식할 정도로 그 공동 생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그 단어로는 부부 공동 생활의 이제 실체가 명백한 이런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남녀 간에 이제 혼인 의사를 가지고 이제 부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 법률혼하고 따지자면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혼인 신고를 하냐 안 하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워낙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 내리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은 케이스 혹은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 설명해 주시면 좀 구분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혼인 신고가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혼인 관계가 있구나 법률적인 어떤 혼인 관계가 있구나 그걸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런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법원에서 혼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식이죠. 그 지인들을 불러놓고 뭐 가족들 불러놓고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한 경우 그래서 뭐 이런 결혼식 사진이 남아 있어서 예를 들어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이혼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혼 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이 결혼식에 관한 어떤 증거가 있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제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를 하며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지된 경우 그러니까 단순 말씀드렸 좀 전에 이제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사실혼의 개념하고 단순히 뭐 동거를 떠나서 지인들한테도 널리 알리는 거죠. 우리는 부부다. 단순히 이제 동거 생활하는 연인이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그 부부의 공동 어떤 생활 형태를 유지하는 부부다 해서 널리 이제 알리고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 뭐 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양가 대소사에 이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나 그다음 뭐 아니면 뭐 동생 아니면 누이나 이런 사람들 결혼 그다음 이런 그 대소사에 서로 이제 참여를 해서 뭔가 이제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이 또 뭐 증거로 남아 있다면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다툴 경우는 결국 다 증거 문제니까요. 내가 참여했다 뭐 이런 것보다 참여해서 뭐 찍었던 사진 아니면 대화들 뭐 가족 친지들이랑 나눴던 대화들 예를 들어 뭐 고맙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로서 뭐 다른 부부와 같이 뭐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녔다든지 너무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뭐 이렇게 커플 여행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뭐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뭐 친구 부부나 이런 아는 지인 부부와 이제 부부 동반 여행으로 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상대방 가족들을 뭐 극진하게 이제 간호한 경우 단순히 뭐 연인 사이에 있어서는 이제 서로를 뭐 간호하는 건 모르겠지만 상대방 가족까지 간호하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혼인 관계가 있어야 뭐 간병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뭐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좀 예를 들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사실혼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출산
이제 자녀가 있어서 출산 이력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 출산하고 또 같이 이제 키우고, 굉장히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고 키우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실혼으로 보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공동생활, 뭐 연인이라면 각자 이제 수입이나 이런 거를 보통 따로 이제 계상을 하는 게 보통인데, 어떤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다는 어떤 증거, 뭐 같이 생활비 통장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제 이건 연인 사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냥 뭐 단순한 동거, 뭐 혼인을 하지 않는 이런 단순한 동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이런 데이트나 뭐 동거를 하더라도 뭐 결혼식까지는 안 하고 뭐 몇 번 데이트 정도 하고, 아니면 동거 기간이 굉장히 짧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말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제외되었지만 그 외에 부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네, 네, 같고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뭔가 사실혼 관계가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그런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정확한 그 대답이고요, 답변이고, 딱 한 가지 상속만 빼고 이제 모든 법률요건 동일한데, 그 부분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혼을 인정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혼인 관계가 있냐 없냐, 혼인 신고가 있으면 너무나 명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혼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예시들을 관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제시해서 법원에 실제로 이건 사실혼이 맞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어떤 법률상 권리 의무 관계는 법률혼하고 그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혼은 이제 법률혼은 아니죠. 당연히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법률은 아니지만, 혼인 의사의 어떤 합치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많은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사실혼 사이에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서 사실혼 관계를 파괴시킨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혼 부부간에도 그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 책임, 그리고 귀속불명 재산의 부부 공유 추정 등이 당연히 적용되고요. 혼인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혼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법률혼과 동일한 부부간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계속해서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벌써 이 답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렇다면 법률혼을 해소할 때는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는 건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네.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사실혼이 인정되는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재산 분할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이건 이제 법률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실혼을 해소하는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대방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재산 분할, 양자 간의 뭐 어떤 공동 이제 재산들을 이제 기여도를 반영을 해서 이걸 재산 분할하는 과정, 그런 재산 분할 청구권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이 이제 파기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요약하자면 각자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고요. 이건 이제 법률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부분이고, 이제 근데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 부분에 네. 있어서 그게 이제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라 네네.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부분 사실 사실혼 상속 관련해서 질문과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상당 기간 그냥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오랜 기간 사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한 분이 배우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상속권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많이 묻고, 뭐 자녀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진 않고 꽤나 간단한 게, 안타깝지만 사실혼 배우자한테는 상속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률상 배우자한테만 인정이 되고요. 사실혼 도중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혼인관계 해소되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혼을 유지한 채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다른 친척이나 뭐 아들, 딸들이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장기간 그냥
어떻게 보면 정으로 사시는 분들, 이렇게 한 3, 40년을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연애해서 동거 커플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양하고 아끼고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혼인신고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방 이제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완전 상속권을 완전 박탈 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좀 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근데 이 부분은 일단 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입법론적으로 뭐 조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살펴보는 게 좋고 일단은 상속권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분 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해봤습니다.